1950년대 후반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 광장의 모습입니다. 위쪽의 북악산과 지금은 사라진 구조선 총독부 중앙청도 보입니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는 반공회관이 있었고 그 앞에 메가더 동상이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광화문 반공회관과 메가더 동상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한국의 반공기치를 아주 잘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민족주의를 표방한 군인들에 의해서 메가더 동상은 치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순신 동상이 세워집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외국인 동상이 있는 건 뭔가 맞지 않는다고 본 거지요. 메가더 동상은 상징적으로 인천항에 있는 게 어울린다고 봤을 수도 있지만 여기엔 박정희와 미국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표면적으로는 4.19 단죄 명분을 들고 나왔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주 복잡합니다. 박정희와 윤보선이 사전에 결탁했다는 소리도 있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쿠데타는 뒷배경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전부 반란죄로 총살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공화국 체제는 내각제 정부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이 분할 통치하는 그런 이상한 체제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미국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부였고 4.19 당시 이승만 하야를 종용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한일협정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을 친미파로 알지만 해방 직후 미국은 이승만보단 한국민주당을 지원했습니다. 이승만 계열은 독립운동 세력들로 반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사실상 미국에 의해 하와이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을 위한 정권이 바로 장면 내각이었는데 그런 정권을 군인들이 뒤엎어버리니 당연히 미국이 불편했겠죠. 당시만 해도 1년 예산을 미국 돈으로만 짰기 때문에 아무리 쿠데타를 했어도 미국 승인 없인 통치가 불가능했습니다. 박정희는 미국 승인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케네디를 만나러 갑니다. 미국은 비공식 초청으로 박정희 의장을 맞이했고 미국에서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민정이양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케네디 정권은 바로 5.16 군정 원조 삭감에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5.16 군정은 조금이라도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실시합니다.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나 민간인이요 하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죠. 미국인지 윤보선인지 몰라도 선거 막판에 동아일보 동원 박정희 남로당 경력을 호외로 뿌립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거의 박빙으로 나왔기 때문에 윤보선 측이 압살용으로 박정희 과거를 들고 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개표 중간까지만 해도 윤보선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영호남 투표함이었습니다. 열어보니 박정희가 다시 근소하게 앞서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표 차이로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여순 사건 동정 여론으로 호남에서 박정희에 투표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군부대와 보수 성향이 강한 전방지역은 윤보선 투표가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박정희는 미국 영향에서 벗어나는 한국의 자립화 정책에 더욱 노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암시가 바로 메가더 동상 이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1970년 초에 등장한 미국 닉슨 정부는 냉전와의 정책으로 들어갔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정희가 이용해 먹습니다. 유신 선포하고 완전한 자립정책 자주 국방 중화화 공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닉슨 정부는 덜 친일적인 미국 공화당 정부였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게 돼서 한국이 완전 자립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만약 1970년 초가 친일 성향인 미국 민주당이었다면 박정희는 조기에 제거가 되었을 겁니다.